형부, 미안해요. 나 멈출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정재혁은 평범한 가장이자 성실한 남편이었다. 그에게 아내는 오랜 동반자였고 결혼 생활은 늘 무난하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내가 집으로 불러들인 손님. 전희연, 바로 배다른 여동생이자 늘 어딘가 언니와 비교당하던 처제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까맣고 건강한 미인형인 아내와 달리 처제는 뽀얗게 빛나는 살결. 그에 비해 대비되는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하고 있었다. 얼굴만 보면 아직도 순수한 소녀 같았지만 그 속에 묘하게 남자의 본능을 건드리는 기운이 스쳐갔다. 재혁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오랜만이네 들어와. 억지로 자연스러운 듯 인사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여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동생 예쁘지? 성격도 착하고. 이제 형부랑 자주 얼굴 보자. 하지만 두 자매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분명히 달랐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처럼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형부 정재혁은 말수가 적었고 아내 희선은 분위기를 이끌며 자매 사이를 중재하듯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런데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동생 전희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언니, 우리 더 마시자. 오늘은 제대로 달려야지. 희연은 일부러 술잔을 비우며 언니를 부추겼다. 야, 너 취한 거 아니야? 희선이 눈을 찡그리자 희연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조금 어지럽긴 한데 언니가 있잖아. 희선은 잠시 망설였다. 눈빛이 스쳐 지나가듯 재혁을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재혁은 괜히 시선을 피하며 컵만 만지작거렸다. 결국 희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았어. 내가 다녀올게. 술 더 사오고 쓰레기도 버려야지 뭐.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고요해졌다. 남은 건 두 사람뿐. 희연은 빈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형부, 언니 없을 때 나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재혁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응. 뭔데? 희연은 술 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장난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빛은 진지했다. 나 형부한테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조금만 만져봐도 돼요?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희연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취해서 그래. 그러나 희연은 멈추지 않았다. 눈동자가 흔들리면서도 꼭 붙잡듯 바라봤다. 왜요? 한 번만요. 네. 그냥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재혁은 몸을 뒤로 빼며 손으로 막았다. 안 돼, 그만해. 짧은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부딪히는 순간 희연은 더는 망설이지 않고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단호하게 재혁의 입술을 덮쳤다. 그와 동시에 희연의 손끝은 단호하게 선을 넘고 있었다. 재혁은 숨이 막히는 듯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은 순간이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러나 본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재혁은 스스로가 두려워져 희연을 밀어내려는 순간 철컥.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희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왔어. 술 좀 더 샀어. 두 사람은 동시에 굳어버렸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정적. 희연의 손끝이 천천히 떨어져 나갔고 재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재빨리 쿠션으로 몸을 가리며 얼어붙었다. 희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을 향해 웃으며 다가왔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의 기묘한 공기, 서로의 눈빛은 감출 수가 없었다. 희선은 두 손에 봉지를 들고 돌아와 태연히 술상을 다시 차렸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아직 밤은 길잖아. 분위기는 억지로 웃음을 되찾는 듯 흘러갔다. 하지만 재혁은 식은땀을 훔치며 말수가 줄었고 희연은 입술을 깨물며 술잔을 비웠다. 그러다 희연이 언니를 향해 툭 던지듯 말했다. 언니는 정말 좋겠다, 그치? 뭐가?
희선이 의아하게 되묻자 희연은 술잔을 들며 눈을 반짝였다. 형부랑 살잖아. 언닌 형부랑 살 때 행복하지? 얼마나 좋을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혁은 잔을 든 채 얼굴이 굳었고 희선은 멍하니 동생을 바라보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얘가 어릴 때 미국에 살다 와서 그래. 표현이 좀 서툴러. 그리고는 곧장 희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취했다. 이제 얼른 들어가자. 희연은 여전히 형부 쪽을 힐끔 보며 미소를 흘렸고 재혁은 그 눈빛에 다시 한번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술자리가 끝나고 희연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현관 불빛이 꺼지고 집안은 적막했다. 희선은 침대에 누우며 몸을 풀었지만 정재혁의 머릿속은 아직도 어수선했다. 아까의 불편한 긴장, 그리고 억눌린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오늘따라 당신을 더 안고 싶어. 여보, 희연이 있잖아. 오늘은 재혁은 아내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희선은 평소와 다르게 더 원하는 남편이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방 안에는 빠른 숨결과 얽히는 체온만이 가득 차올랐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깊게 느끼며 고조되어 갔다. 그러던 그때 덜컹 거실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재혁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희선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뭐지? 짧은 침묵. 침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척은 분명 누군가 깨어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재혁은 불길한 예감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희선아, 잠깐만. 소리가 거실에서 난 것 같아.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갔다. 불빛이 희미하게 들이운 거실 한켠에서 희연이 허리를 숙여 떨어진 컵을 집어들고 있었다. 아, 형부. 희연은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물 마시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희연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상황을 넘겼다. 됐어. 이제 얼른 들어가. 희선 깨겠다. 재혁이 목소리를 낮춰 말하자 희연은 한 걸음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형부 나도 언니처럼 해주면 안 돼요? 재혁은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노려봤다. 뭐라고? 희연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선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언니랑 형부 방에서 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재혁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방 안에서 자고 있을 희선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희연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임을 던졌다. 나도 언니처럼 형부가 필요해. 재혁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숨만 고르며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거실은 고요했으나 공기는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멀리서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긴장은 팽팽했다. 그때 안방 쪽에서 희선의 기척이 스쳤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순간 재혁과 희연의 눈빛이 맞부딪혔다. 숨조차 삼킬 수 없는 긴장. 그들의 비밀스러운 귓속말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버렸다. 다음날 새벽, 재혁은 출근을 위해 일찍 눈을 떴다. 희선은 전날의 숙취로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재혁은 습관처럼 욕실 불을 켜고 샤워기를 틀었다. 따뜻한 물줄기와 함께 전날 밤의 혼란을 씻어내려는 순간 덜컥 문이 열리며 희연이 들어왔다. 졸린 눈을 비비며 무심한 듯 말했다. 형부, 나 원래 아침에 볼일 보고 씻거든요. 잠깐만 같이 써도 돼요? 재혁은 깜짝 놀라 몸을 반쯤 돌린 채 소리쳤다. 희연아, 나 지금 씻고 있잖아. 얼른 나가. 희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이, 괜찮아요. 가족끼린데. 뭐나 금방 끝낼게요. 재혁은 머리를 감던 손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좁은 욕실 안 물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재혁은 고개를 돌린 채 눈을 꼭 감고 수건으로 허겁지겁 몸을 가렸다. 희연아, 제발.
얼른 나가. 이런 거 장난도 안 돼. 그러나 희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짧은 웃음을 흘리며 씻는 신용을 했다가 갑자기 재혁 쪽을 돌아보았다. 형부, 이제 눈 떠도 돼요. 나 다 끝났으니까.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재혁은 답답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푹 숙였다. 제발 이러지 마. 당장 나가. 그 순간 희연이 한 발 다가와 수건으로 겨우 가린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가까이 했다. 짧은 정적 후 희연의 입술이 스치듯 그의 맨가슴에 닿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배시시 웃으며 문을 나섰다. 남겨진 건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하는 재혁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희연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다. 가벼운 스킨십, 그리고 은근히 던지는 농담들. 언뜻 보기엔 취한 듯한 장난 같았지만 재혁에게는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재혁은 하루하루가 무거웠다. 집안의 공기 속에서 자신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낄수록 죄책감은 더 깊어졌다. 결국 그는 어느 날 저녁 술김에 희선에게 입을 열었다. 희선아, 처제 말인데 희선은 무심히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희연이 또 뭐 엉뚱한 소리라도 했어? 순간 재혁의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던 말이 막혔다. 사실은 내 동생이. 하지만 입술 끝에서 멈춰섰다. 혹시나 자신이 괜히 예민한 걸까? 아니면 술김에 과장해버린 걸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입을 막았다. 아니, 그냥 내가 요즘 좀 예민한가 봐. 별거 아니야. 재혁은 억지 웃음을 지었고 희선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이후 희연은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희선의 여동생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재혁은 올 때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리고 사건은 그날 일어났다. 희선이 회식으로 늦는다던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문을 열자 희연이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치킨 봉지를 들고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형부, 우리 치맥해요. 오늘 언니 늦는다면서요? 재혁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희연아, 이런 날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희연은 치킨을 탁자 위에 내려놓더니 곧장 재혁 쪽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가 발걸음을 옮겨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따뜻한 팔이 뒤에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형부, 예상치 못한 포옹에 재혁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심장이 거세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떨어져야 한다는 이성과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희연은 재혁의 허리를 더 꽉 끌어안았다. 형부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재혁은 온몸이 굳은 채로 그녀의 팔을 떼어내려 했지만 손끝이 덜덜 떨릴 뿐이었다. 희연아, 제발 그만해. 그러나 희연은 그의 등 뒤에서 낮게 속삭였다. 나, 형부 언니보다 먼저 좋아한 거 모르죠? 순간 재혁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뒤돌아봐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마주친 희연의 눈빛은 술김의 농담도 아니고 어린 여동생의 장난도 아니었다. 순수하면서도 단단하게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눈빛이었다. 재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방 안은 두 사람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로만 가득 차올랐다. 재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데 눈앞의 희연은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형부 나도 안아줘. 희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눈물이 맺힌 얼굴을 보고 재혁은 차마 손을 뻗어 밀어내지 못했다. 죄책감과 혼란이 뒤엉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희연은 갑자기 재혁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다. 균형을 잃은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형부, 이제는 도망 못 가요. 희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을 강하게 덮쳤다. 순간 재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과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숨막히는 정적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희연은 멈추지 않았다. 재혁이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 사이 그녀는 단호하게 다가가 그를 소파에 앉힌 뒤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 올려다봤다. 형부 이제 도망가지 마요. 나 진짜 오래 참았어요. 재혁은 손을 뻗어 밀쳐내려 했지만 그 손끝은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다. 눈앞에 있는 건 어린 여동생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눈빛 속의 뜨거운 감정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희연은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머금은 얼굴로 숨결 가까이 다가왔다. 그 순간 재혁의 가슴 안에서 마지막 저항이 흔들렸다. 안 돼, 희연아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목소리는 끝내 터져 나오지 않았다. 짧은 정적 후 재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의 무너지는 숨소리와 함께 모든 저항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짙게 가라앉은 침묵 속 방 안에는 아직도 뜨거운 체온이 남아 있었다. 재혁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그 옆에서 희연은 조용히 울고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해맑았다. 그녀는 떨리는 팔로 재혁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형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혔지만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재혁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밀어냈어야 했다. 단호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뒤였다. 재혁은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희연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볼 뿐이었다. 희연은 한참 동안 재혁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애썼다.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은 듯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낌을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이렇게만 있게 해줘요. 희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재혁의 눈빛은 갈수록 어두워졌다. 희연은 끝내 재혁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흐느끼며 매달리던 손길이 힘을 잃자 그는 조심스레 그녀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거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재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숨을 몰아쉬며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싼 그는 희선이 없는 빈 안방을 떠올렸다. 아내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리어 그를 더 옥죄었다. 지금이라도 희선이 들어온다면 모든 게 무너질 텐데. 재혁은 그 두려움에 가슴이 조여들면서도 방금 전의 흔적이 여전히 피부에 남아있음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다음 날 아침, 희선은 부엌에서 분주히 식탁을 차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을 깨웠다. 일어나 밥 먹어야지. 희연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얼굴로 부스스하게 나왔고 재혁은 이미 세수까지 마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갓 부친 달걀과 김치찌개가 김을 내고 있었다. 희선은 웃으며 말했다. 근데 너 언제 우리 집 들어왔어? 나한테 말도 없이. 희연은 배시시 웃으며 언니 옆에 앉았다. 언니 퇴근 늦는다고 해서 그냥 형부랑 치맥했어. 희선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에이, 진짜? 둘이서만? 아, 나도 치킨 좋아하는데 나만 빼고 먹었어? 말투는 장난스럽고 가볍지만 순간 재혁의 손은 젓가락 위에서 멈췄다. 희연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꾸했다. 다음엔 언니도 꼭 같이 해. 형부가 치킨 엄청 잘 먹더라고. 희선은 별 의심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엔 나도 껴줘야 돼. 둘이만 몰래 먹고 그러기 없기. 재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목에 걸린 밥알이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다. 희연은 아침밥을 먹고 집을 나섰다. 희선은 피곤한 몸을 더 쉬었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병원 근무를 위해 출근했다. 주말이라 집에 혼자 남은 재혁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삑삑삑 하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재혁은 화들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다. 희연아,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는 당황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다. 희연은 태연하게 신발을 벗으며 대꾸했다. 언니한테 뭐 좀 놓고 왔다고 알려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형부가 안 열어줄 거잖아요. 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휴, 너. 내가 집에 있는 거 알고 온 거잖아. 희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곧장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형부, 괜찮죠? 어차피 언니 없는데. 재혁은 몸을 굳히며 고개를 돌렸다. 희연아,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희연은 미소를 지으며 더 깊이 안겼다. 형부 심심할까 봐서요. 언니는 간호사라 주말에도 출근하잖아요. 나야 필라테스 강사라 시간 내기도 쉽고. 희연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뜻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재혁의 가슴은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희연은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재혁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그의 입술을 강제로 막았다. 재혁은 눈을 부릅뜨며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다. 희연아, 넌 언니 생각 안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분노에 젖어 있었지만 희연은 눈물 어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형부, 미안해요. 나 멈출 수가 없어. 재혁이 다시 밀쳐내려는 순간 희연은 아예 무릎을 꿇듯 내려앉아 그의 곁을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하듯 한계선을 무너뜨리는 행동에 나섰다. 순간 재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두 눈을 감았다. 온몸이 거부와 욕망 사이에서 부르르 떨렸다. 재혁의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다. 이성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떨리는 손길이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안 돼. 입술로는 그렇게 내뱉었지만 손끝은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다.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거부와 갈망이 뒤엉켜 결국 재혁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선을 지키지 않았다. 강렬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날 이후 재혁은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졌다. 아내가 출근하면 늘 찾던 휴식처였던 거실과 소파는 이제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희연의 눈물과 미소, 떨리던 손길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마치 죄인이 된 듯 집안 공기조차 숨막히게 느꼈다. 그래서 아내가 없는 시간마다 괜히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집에 머무르는 것만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카페 구석, 공원 벤치, 심지어는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는 자꾸만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절대 잘못된 일이야. 다시는 없어야 해. 그래도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재혁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타들어갔지만 동시에 그 금기를 다시 떠올리는 순간마다 떨리는 심장이 스스로를 배신하고 있었다. 재혁은 골목을 돌다 마주친 희연을 보자 숨이 막혔다. 희연아, 그냥 지나가려 했어. 희연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왜 도망가요, 형부? 재혁은 더 버티지 못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네가 그랬다고 해도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하다. 나는 언니를 사랑해. 그러니 이제 그만해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사죄하며 살 테니 제발 나 좀 도와줘. 희연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봤다.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희연은 무릎 꿇은 재혁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더는 다가가지 않았다. 형부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짧게 남긴 말 뒤로 희연은 등을 돌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3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
이복 언니를 향한 오래된 질투와 열등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실체는 오랜 상처가 변형된 집착이었고 그 불길한 감정의 화살은 결국 형부를 향했습니다. 재혁은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알았지만 끝내 흔들리고 무너져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희연은 사랑을 얻었다고 믿었지만 그 순간은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가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질투가, 한 사람의 욕망이 한 가정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잘못된 사랑의 무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큰 걸까요? 끝내 유혹에 흔들린 형부일까요? 아니면 언니를 향한 질투로 멈추지 못한 동생일까요? 혹은 애초에 그 감정을 방치한 채 흘려보낸 세월일까요? 판단은 보는 이의 몫입니다. 잘못된 사랑, 그 대가는 결국 모두가 짊어져야 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